1년 전 여러분이 리얼티 인컴에 투자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2023년 10월 31일 환율은 1348원, 리얼티 인컴의 종가는 46.2달러였습니다. 그 당시 배당률은 6.67%였고요. 1억으로 리얼티 인컴을 매수했다면 리얼티 인컴 1605주를 보유하면서 1년 배당금은 666만 9,921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환율 기준이고요. 세전이고요. 2024년 10월 17일 즈음에 같은 1억으로 매수했다면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2024년 10월 17일의 환율은 1370원, 리얼티 인컴의 종가는 64.23달러였습니다. 배당률은 4.92%고요. 1억으로 매수했을 때 리얼티 인컴 1136주를 매수하고 1년 배당금은 491만 8,152원입니다. 24년 매수와 23년 매수를 비교하면 175만 1,769원 더 적은 배당금을 받는 거고요. 리얼티 인컴 주식도 469주 적게 가지는 셈이죠. 1억을 투자해서 17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니까 약 1.75%의 수익률이 차이가 납니다. 1년 전에 투자했었다면 그때 당시 기준 6.67%의 배당금을 받고 1년 뒤 주가 상승도 26% 이상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오늘 리얼티 인컴이 이만큼 성장할지는 100% 확신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전 주가가 40달러대까지 하락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고금리에는 일반적으로 리츠주가 힘든 시기입니다. 리츠주는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세입자도 대출을 받아 건물에 입주하죠. 근데 고금리가 온다? 리츠 회사도 힘들고 세입자도 힘든 시기인 거죠. 게다가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실리콘밸리 은행 등의 파산, 여파와 일부 뱅크런 사태도 있었습니다. 당시 실리콘밸리 은행은 예치금으로 미국 장기 국채 등에 투자했는데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보니 유동성이 마른 기업들이 예치금을 인출해 갑니다.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국채를 매각을 했고요. 하지만 고금리다 보니 국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받고 결국 실리콘밸리 은행은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위기는 아직 현재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만 뉴스에 나서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 시티즌즈 은행이 문을 닫았고 6개월 뒤인 올해 4월에도 리퍼블릭 퍼스트 은행이 파산해서 풀턴 은행에 인수되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리얼티 인컴의 스피리 리얼티 인수합병이 불신이 돼서 기폭제가 되었고 40달러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 모든 이슈는 없어지고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합리적인 이유가 눈에 보이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리스크와 잠재 수익률을 평가한 후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큰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작은 용기는 있었습니다. 적립식으로 분할해서 담으면 큰 용기가 없어도 됩니다. 큰 용기를 소분해서 작은 용기로 조금씩 사는 거죠. 제가 리얼티 인컴의 매수 버튼을 눌렀을 때는 소분된 작은 용기와 몇 가지 얕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인상은 곧 끝날 것이고 금리가 하락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리츠가 가장 큰 수혜를 얻는다는 점. 두 번째, 긴 기간 동안의 우량 기업에게 임대주는 리얼티 인컴의 특징상 대부분 10년 이상의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상기를 지나 하락기로 내려갈 즈음이고 그때 다시 임대 계약이 이뤄진다면 리얼티 인컴에게 큰 타격이 없었을 것이라는 점. 세 번째, 리얼티 인컴의 리츠 운영 방식이 임차인이 대부분 운영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되고 있고요. 현금 흐름이 그다지 방해받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리얼티 인컴의 유명한 임대 완료율 98.8%가 있죠. 공실률이 1.2%밖에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부동산을 100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채만 공실이라는 뜻이죠. 부동산 오피스텔에서 임대를 줘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요. 그리고 리얼티 인컴에 무너지지 않은 월배당 기록들. 상업용 부동산 이슈도 있었지만 그것은 이미 알려져 있고 미국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려진 정보는 그다지 위험하지 않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좌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SCHD와 QQQ 등이 적당한 배당금과 주가 상승분을 얻어주고 있었습니다. 확실한 뒷배를 확인했고요. 두 번째, 포트폴리오 비중을 확인하고 들어갔습니다. 리얼티 인컴에 들어가서 실패해서 휴지 조각이 되더라도 포트폴리오 상에서 5% 정도만 손실을 보게끔 투자했습니다. 5% 정도만 들어간 거죠. 작년 소소하게 주워 담은 기록들입니다.
미래 에셋에서도 비슷하게 담았고요. 배당 투자자는 1년 전 리얼티 인컴의 경우처럼 주식 가격이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을 때 우량 주식을 레이어링 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이 이전보다 저렴해졌을 때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수하면서 켜켜이 쌓는 거죠. 축적시키는 겁니다. 낮은 가격의 배당주를 쌓아둔다면 이때야말로 배당금을 확보하면서 배당주의 주가 상승분까지 챙길 수 있는 확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계좌가 든든해집니다. 주가 상승분도 먹고 낮은 가격에 수량도 확보하면서 높은 배당률까지 얻으니까요. 주식은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확률을 높이는 작업도 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씩만 더 경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번처럼 1.75%의 수익률을 높이지 못하더라도 내 수익률을 0.1%씩은 높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 0.1%가 모이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요. 수익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내 용기를 소분했고, 종목을 매수하는 근거를 확보했고, 내 포트폴리오를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수익 확률을 높이는 방식은 뭐가 있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우상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